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깊이 있게 보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올젠그룹 김민우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가지 이슈 저희가 꼼꼼하게 선별해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지만 원자재 섹터도 계속 살아있는 느낌인데 오늘은 금속이 강하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에 너무 좀 연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이렇게 오전에 시세가 나온 이후에 오후장에 접근 전략을 꾸려보는 것도 괜찮은지 지금 뷰 좀 공유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알루미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봉쇄를 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잡히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알루미늄의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생산 차질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봉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봉쇄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좀 유연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외교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교라는 게 당장 오늘은 되게 막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전환이 또 한 번에 되기도 하죠. 그렇죠. 내일 또 바로 이제 이야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묶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가 주춤할 때 원자재 관련주에 좀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지 형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은 어떻게 본부장님은 보실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세를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지 전략으로 투자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투자를 가져가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첫 번째 이슈에 관해서는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은 주주분들 입장에서 달가운 키워드가 아닌데요. 오늘 2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종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CJ ENM 먼저 살펴보면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일단 정지를 외치면서 주가는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의 초입에 지금 서 있습니다. CJ ENM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물적 분할 이 키워드를 반납하면서 조금은 더 올라갈 룸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CJ ENM이 지난 11월 24일 날 라라랜드를 만들었던 그 스튜디오를 인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또 물적 분할 이야기까지 같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가칭 스튜디오 타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상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3만 원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 물적 분할이 보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당연히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뭐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해서 이 K 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CJ EN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물적 분할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S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호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요번에 이제 CJ ENM이 물적 분할을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라 그냥 보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보류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정치권의 눈치를 좀 본 게 선거철이기도 하고 최근에 규제 관련 코멘트가 많이 나와서 일단 보류를 결정한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3월 대선 이후에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지금과는 좀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이 물적 분할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섣불리 지금 단가를 낮추는 그 전략을 취하는 것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3월 대선 이후까지는 다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좀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단가를 낮춰서 만약에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매수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K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 요인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예.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비껴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호재 요인으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컨텐츠라든가 특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종목 섹터 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좀 포함시켜 놓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실제 ENN 같은 경우는 일단 보류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뷰를 주셨고요. 오늘 물적 분할에 대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정말 조용히 공시를 해서 오늘 오전에 초반부터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좀 서서히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계속해서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적 분할 이슈 계속 주주분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돌발 악재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또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지금 한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뉴스 플로우를 좀 본다고 하면은 물적 분할을 한다고는 하긴 했지만은 이걸 언제 상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적 분할을 하면은 상장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할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전체 LS 일렉트릭의 이 매출에서 한 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당연히 이 투심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락하는 건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장중 10% 이상 하락하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가능하시면은 매도하셔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좀 손실을 아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추천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빠져나온 전략을 추천해 주셨고요. 물적 분할 키워드 가진 오늘 두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IT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게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우리의 기대감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은 기대감이 지금은 높아지고 있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장에 부품주에 대한 매수세를 가져가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도쯤에 네. 언팩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은 S펜이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탑재가 될 것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시리즈를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좀 설레는 하루가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호재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야간에 이 카메라 성능이 좀 향상된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특장점이 없는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지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애플이라던가 그다음에 갤럭시 이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 부품주들이 이 출시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만으로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 판매가 잘 되면은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호재 요인을 받아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보다는 판매 실적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갤럭시 S21이라던가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 연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대가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갤럭시 22 같은 경우에도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출시가 되긴 하지만은 나머지 일반 모델이라던가 그다음에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3월 달에 출시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출시가 늦어지고 또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판매량도 이제 원하는 만큼 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이 IT 부품주에 관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날아들어온 호재성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충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겠다. 여기에 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자,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사실 모자르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이제 급격한 호재로 이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게 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호재로 인해서 금일 국내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이제 좀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죠. 그래서 네. 비록 윗꼬리가 조금 달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훈풍을 좀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공간도 이제 더 네. 상향을 시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또 민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 확대라는 이 전체적인 시장의 확대라는 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이제 섣부르게 이 충전소 관련주를 좀 매수한 다음에 오랫동안 장투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워낙 이제 시장이 좀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이 여러 업체들이 좀 시장의 재편을 거쳐서 상위 네. 몇 개 업체들만 남을 텐데 지금 시점에는 어느 업체가 살아남을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조금 늦게 들어가시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재편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충전소 관련주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무선 충전 관련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 혹시 전기차 몰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디젤 차량을 몰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겨우겨우 몰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이라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이제 기름을 못 넣고 있어서 전기차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본부장님은 어떤 차 보세요? 전기차 한번 몰아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제주도 가서 전기차를 좀 많이 운행을 제주도에서 많이 몰아보셨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걸 해봤는데 네. 이 전기차가 다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은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내려가지고선 이 선 정리해가지고 꽂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번거롭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진짜 무선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용자가 불편한 데서 편리한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결국에는 유선 충전에서 무선 충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제네시스에서도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반적으로 뜨거웠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다, 매력이 있다, 이쪽도 무선 충전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쪽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는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화학과 철강 섹터 좀 오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은 낙폭 과대의 영역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섹터라서요. 조금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 가장 조금 탄력이 높다,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렇게 유망하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 철강 둘 중에 놓고 본다고 하면 철강 쪽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이 조선주랑 이 후판 가격 협상 때문에 네. 조금 난항을 좀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게 있더라고요. 결과가 본부장님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지금은 계속 이제 힘겨루기 중이다,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던데. 네네.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정확히 몇 날짜를까지는 네. 이제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을 좀 내렸으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철강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최소한 유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가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유통용 후판 가격은 이미 철강업체에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철강석 가격이 현재 가격대를 유지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연탄 가격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조선 쪽에 이 후판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지난해까지 성적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변수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실적은 그리 크게 우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봐도 되는 걸까요? 철강에 한해서는? 네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주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오늘 5가지 이슈 가운데 원픽 고를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에서 골랐고요.
있는데요. 네. 무선 충전 관련 대표적인 종목인 아모센스 갖고 왔습니다. 네, 아모센스 뭐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온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이제 무선 충전 시장에서 어쨌든 아모센스가 가장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매수는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젠그룹 김민우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